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마감은 그래도 좀 꽤나 양호하게 마감은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공격적으로는 뛰어들지 말자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는 거는 늘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우리가 어떠한 흐름들을 이어가다가도 기간 조정을 맞을 때가 있고 가격 조정을 맞을 때가 있어요. 기간 조정을 맞을 때는 어떤 유형들이냐? 보통은 모멘텀이 부진한 상황,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밸류가 있는 기업이 무리하게 더 빠지지도 않는 상황, 저가 매수가 유입은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거나 뭔가 시장에 판이 깔려있지 않거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제한될 때는 옆으로 기면서 혹은 박스권 움직임을 그려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는 경우, 아무래도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밸류 이상으로 지나치게 상승을 보여서 프리미엄 영역을 넘어서 버블의 영역으로 진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차익 실현이 좀 과하게 쏟아진다라든지 산업이 꺾인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격 조정은 뭐 그냥 하락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어찌됐건 주식이라는 거는 상장 후부터 뭐 상장 폐지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정말 많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이 주식의 주가의 가격적인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너무나 많은 것들, 진짜 말도 안 돼. 이 정도도 이것도 반영시킨다고 할 만한 것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에 항상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내가 이런 관점으로 이 주식을 앞으로 좋게 봐 라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또 들어맞고 저것 때문에 또 들어맞고 다 회복을 하나 싶더니 갑자기 또 저것 때문에 또 들어맞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특히나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가 주가는 조정을 받았어요. 어떤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앞으로 반등 시점을 좀 노린다라고 하면은 당장의 급반등은 어려울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포지션이 좀 낮아지고 레벨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격 조정을 받아서 현재 레벨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기간 조정으로 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을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성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번 가격 조정은 한번 받았고 기간 조정 기간만 또 흘려 보내면은 카카오는 또 어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 잠재력이 어떤 잠재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본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가질 때는 또 편안하게 매집을 해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을 노리고 준비를 해나가는 시간들입니다. V자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가격 조정을 억울하게 받았을 때가 V자 반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는 사실 억울하게 이게 맞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이 억울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냐, 좀 타당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받았냐, 센티적인 측면으로 데미지를 받았느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가가 똑같이 하락을 보이더라도 이거는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해도 되는 구간이고, 아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는 잠시 한 발 물러서 있자, 이런 구분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가격에만 이렇게 목숨 걸고 그 가격에 대한 매력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최근 한 달 정도 이상은 카카오의 그 네임밸류와 카카오의 가격만 보고 접근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카카오를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그쵸? 저는 지금 이제 요런 시점을 기다리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섭섭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낙관적으로만 보게 돼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정보를 들을 때는 좋은 얘기만 해주길 바래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반대로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다. 그럼 차라리 악재가 터져서 악재로 인해서 좀 빠지면 사고 싶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 안 사겠지만. 그래서 항상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좋은 내용만 누군가 이야기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욕 먹어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에게 욕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계좌에 그런 종목들이 그냥 들고 있겠지만, 묻어 있겠지만, 그쵸? 그러고 결국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8만원 중반대에 7만 2천원, 뭐 6만 8천원까지 온다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또 비난이 심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8만원에서 8만 5천원, 4천원에서 어떻게 7만원을 깨고 내려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안 들고 있으니까 냉정하게 분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자꾸 삼성전자도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고, 삼성전자 살 바에 다른 거 산다 계속 그 얘기를 했고,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카카오는 사실 저희도 여기서 다시 매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준비를 하자. 왜? 여기도 최고가 대비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쵸? 그 다음을 노리고서 이런 구간에서는 음봉권에서는 슬슬 매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랫폼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락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진 게 아니고요. 빠졌다가 튕겼다가 쭉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잡아드릴 수가 있었어요. 조금만 열어서 보는데 14만원을 깨버린다. 이거는 좀 한 발 물러서 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4만원에서 자른 뒤에 더 많이 빠졌죠. 그죠? 이만큼의 손절이 있을지언정 이만큼을 지킨 겁니다. 손절을 통해서 나머지를 더 크게 지켜버린 거죠. 그래서 손절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처럼 여기서 이만큼 손절했는데 안 했으면 이만큼이 손실이고, 이만큼 손절을 했어도 이만큼을 먹었으니까 된 거고, 이거 먹었으니까 된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험 자산이고, 항상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는 늘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상수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에 대해서 잠재력 같은 부분은 뭐 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만 더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절대 주식 앞에서는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에 자꾸 고집을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은 좋은 것만 듣고 싶어요. 나쁜 게 8가지고 좋은 게 2가지여도 그 2가지만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2가지에 대한 희망을 너무 절박하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8가지가 계속 때려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은 삼성전자든 카카오든 뭐가 됐든 다 똑같이 공평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사실 이제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글쎄요,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돼서 11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지, 또 결국에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영향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플랫폼 규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계속 영향을 끼칠 때도 그렇게 펀더멘털적인, 물론 영향은 줬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는 봐도 돼요. 센티적인 하락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맞다라고 보고 싶어요. 사실은 둘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라 하면은 차라리 펀더멘털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센티적인 부분들도 물론 추가적으로 더 반영은 되었지만 센티보다는 펀더멘털적인 데미지가 좀 더 깊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외인 기관 금투 투신 뭐 해서 개인이 매도할 때 메이저들이 들어오고, 개인이 살 때 메이저들이 팔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수급을 볼 때는 항상 뭐라 말씀드렸죠? 핵심적으로 기간 조정 간의 특정 주체들이 물량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물량 확보를 정말 많이 하는 종목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SBS 같은 종목 보시면 어때요? 기관이나, 그렇죠? 기관이나 연기금 좀 약한데 기관 쪽에서 매집을 많이 해오고 있어서 느긋하지만 우상향 기조가 좀 나타났었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흐지부지해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 기관계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금리 인상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좋고 밸류도 좋고 하니까 이런 흐름도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종목 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 연기금이 상장 이후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도 최근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액티브 자금이 이렇게 뒷받침되는데 MSCI 자금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겠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력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수급,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 종목이, 어떤 해당 특정 종목이 시세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소재거리가 뭐가 있냐, 요거를 찾아내는 포인트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급이 됐든지 어떤 모멘텀이 됐든지 어떠한 특정 일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위에서 사실 가장 매력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많이 다운됐는데 그나마 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는 기아 정도. 포스코는 뭐 이미
글쎄요. 업사이드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은 적극적이지는 못하긴 하는데, 이 박스권 움직임 내에서는 포스코도 충분히 한번 수익을 챙길 구간에 있는데 한 10% 정도 내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매력이 있는 건 사실 기아,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 조금 거시기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중에서 10위 안에서는 기아 이렇게 좀 보고 싶다,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저가 매수다, 뭐 추가 매수다, 시장 이거 캔들 하나 띄었다고 해가지고 어제 하락폭도 지금 만회 못했어요, 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카카오에다가 비중을 막 가득 실어가지고 무리해서 이거 지금부터 한번 존버해보자, 이런 관점 뭐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장기적 관점의 존버가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건 맞고,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그냥 조금씩 담아가는 거지, 한 번에 물량을 많이 채워서 들고 가는 상황은 지금은 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 매수는 좋으나 공격적으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특별한 내용보다도 카카오페이가 또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관련해 가지고 또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어요. 근데 카카오뱅크도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계속 붙어주고는 있지만, 뱅크는 이제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서야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다운이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슬슬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고요. 상장날 시가 부근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뒤에 올려놨던 모든 시세를 지금 다 반납한 거죠.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또 나름의 은행주예요. 그래도 은행주기 때문에 금융주고 은행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또 발맞춰 갈 것으로 예상은 또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관점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게 PJ메탈, 공격적이다, 소형주라서 공격적이다,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시총은 제일 작지만 밸류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밸류는 좋은데 시총은 적어.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근데 이제 공격적이다, 시총이 1100억인가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3만원 부근에서는 매수 접근에도 좋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또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호주 쪽에서 석탄을 수입을 다시 한다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그래도 어쨌든 3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300%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 종목들 지금 점점 실적 발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 폭등이 좀 상당히 좀 살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수적 성향이신 분들은 기아나 동국제강, 낙폭 과대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기아, 동국제강, 요런 종목, 동국제가 바닥에서 이제 대가리 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요런 것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겠죠. 밸류가 멀티플이 4배도 안 나옵니다. 너무 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런 관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 삼성 SDI랑 일진 머티리얼즈랑 후성 해가지고 315, 제가 315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이제 이름을 좀 이야기를 했었죠. 이 315의 후속 작품을 준비했어요. 그 세 종목을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 목표로 좀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보유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종목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샀다, 3000만원 투자해서 2000만원 수익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익률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흐름들과 목표,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좀 이제 산출이 좀 됐는데, 만약에 1억 해서 3억 넣었다 그럼 2억을 한 6개월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거고, 3천만 원 넣었다 그럼 6개월에 한 2천만 원 목표로 할 수 있는 세 종목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머지는 또 매매를 해야겠죠. 나머지 매매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일정 부분만 넣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한 몇 개월 주기로 해가지고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을 확 끌어서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엎어치기로 해가지고, 우리 슈퍼개미 투자법 있죠. 시장이 이렇게 엄청 빠졌을 때 요런 때만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럴 때 한번 훅 들어가서 챙기고 요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얼마가 됐든지 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직접 제가 아예 대놓고 체감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죠.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시간적 투자가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어떤 종목 들고 무조건 장투해라 이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여러분들 그런 거에 장투 뭐 10년 20년 장투하면은 진짜 돈 다 벌지, 못 버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그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상생활 속에 이런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1년에 한 3번 4번만 이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핵심 종목들만 하락장이 잘 잡아서 고성장 종목들 이런 걸로만 편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좀 괜찮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좌 수익률 기준으로 70% 80%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로 딱딱딱 일부 계좌는, 그러니까 내가 시드머니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시드 탓하지 말고 종목 탓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좀 잡아드릴 겁니다. 초보자분들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자, 30일 상품은 44만원, 010-229-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뭐 무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단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급등주 쫓아가려고 하고 테마주 쫓아가려고 정치 테마주 하고 막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돈 다 벌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부터 처음에 잘못 맛을 들이면요, 그거 습관 벗어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정말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정말 경제적 자유선상에 올려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인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탑승하셔서 따라오셔서 저랑 같이 이 좋은 시장, 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반드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추천조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아시겠죠? 자, 010-229-1-2353 성함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고 VIP방 오시는 분들께 더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영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